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케치업 2024 신기능 소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호건코리아 김현진. 김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스케치업 출시는 기존 버전에 비해서 조금 늦게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웨비나를 1분기에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정된 일정보다는 조금 늦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스케치업 이전 버전들 출시했을 때에는 사실 스케치업 3D 모델링 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스케치업 2024 버전이 새롭게 출시된 기능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면은 스케치업 파일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비주얼적인 부분을 향상하는 데 좀 초점을 두었고, 그리고 AI 관련된 기능이 탑재되어 가지고 기존의 스케치업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조금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행한 스케치업 새로운 기능 소개 웨비나는 화면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스케치업 2024에 추가된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쭉 제가 훑고서 지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7개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스케치업 2024는 3D 모델링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스케치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극대화하고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를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스케치업 파일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출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림자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모델링 퀄리티를 강화한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리고 스케치업상에서 모델링한 그 3D 모델링을 쉽게 공유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시된 트림블 커넥트 링크 쉐어링, 그리고 위치 지형 기능 강화, 그리고 아이패드 라이더 센서를 활용을 해가지고 공간 데이터를 스캔하고 바로 모델링 할 수 있는 스캔 투 디자인, 그리고 생성형 AI를 탑재를 해서 컨셉 이미지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스케치업 디퓨전, 그리고 IFC 파일 가져오기 내보내기 기능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그라운드 메쉬로 변환하는 스캔 에센셜 기능이 새롭게 스케치업에 2024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입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3D 컴퓨터 그래픽이나 모델링,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활용하는 그림자 렌더링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장면이 주변 빛에 어떻게 노출되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따 확인해 보시겠지만 스케치업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빛의 거리와 강도를 조절을 해서 3D 모델링 형상을 좀 더 그 깊이감 있는 그런 모델로 조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림자 기능만 추가한 거하고 모델링의 퀄리티가 조금 다르죠? 네, 그리고 의자 시트 안에 그림자 효과라던가 그리고 바닥과 의자가 맞닿는 부분의 그림자 표현이라든지 이런 모서리의 그림자 표현을 조정을 해가지고 좀 더 모델링 객체를 깊이감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데모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봐 볼게요. 3D 웨어하우스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웨어하우스에 접속하시고 검색창에 하우스를 입력하셔서 마음에 드는 집 하나를 모델링을 다운받아가지고 스케치업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기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셔가지고 모델을 스케치업에 직접 로드를 클릭하시고요. 네, 배치를 했는데 집을 확인해 봤더니 수영장이 딸린 아주 작고 모던한 느낌의 주택이네요.
풀다운 메뉴 보기에 보시면 면 스타일의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우선 확인해 보시면 우선 모델링이 맞닿는 부위 모서리 쪽에 그림자가 살짝 이제 투영돼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잘 지금은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트레이 메뉴 스타일에 보시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편집 탭에 가서 보시면 앰비언트 오클루전 기능을 활성화할 것인지 그리고 거리와 강도를 조절해 가지고 빛의 거리 그리고 강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스타일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네, 빛의 거리와 강도를 조절했더니 그림자가 좀 더 명확하게 모델에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내 뷰를 좀 잘 잡아가지고 이 기능을 확인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 기능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좀 더 깊이감 있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그 강도를 세게 하시거나 그 거리값을 좀 더 높인 상태에서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이제 모델링된 그 파일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희미하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뷰를 잘 잡으셔가지고 어, 이 기능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직접 한번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그 기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형 그리기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네, 육각형 그리기를 하나 선택을 해서 푸시풀로 한번 잡아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닥면과 육각형 기둥 사이의 모서리 부분이 그림자가 살짝 보이시죠?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기능을 켜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표현이 됩니다. 모서리 쪽에요. 그래서 하나 모델링도 또 한번 해보시면 중간중간에 저런 식으로 모서리가 맞닿는 부위에 그림자가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그 이 기능이 없었을 때 확인해 보시면 그냥 그림자 기능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깊이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모델링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깊이감 있게 좀 표현된다고 할까요? 이번에는 원기둥을 한번 모델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모서리 부분에 그림자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좀 무게감이 좀 있어졌죠? 네, 동일하게 옵셋 기능 활용하셔가지고 네, 확인해 보시면 네, 앰비언트 오클루전 기능을 켜셔서 모델링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림블 커넥트 링크 쉐어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링크 쉐어링 기능은 현재 모델링하고 있는 스케치업 모델을 동료 혹은 클라이언트에게 트림블 커넥트 링크로 간단하게 뷰어 형태로 공유를 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도 트림블 커넥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파일 링크를 쉐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트림블 커넥트를 활용을 하지 않으셨던 고객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트림블 커넥트에 접속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현재 사용 중인 파일을 트림블 커넥트에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우측에 이제 파일에 대한 정보창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공유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해서 데이터 공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클릭하면 설정한 이메일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링크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트림블 커넥트 뷰어로 접속해가지고 파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그 기능이 추가된 부분은 링크 쉐어링 기능이 스케치업에 아예 이제 포함이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풀다운 메뉴에 파일, 트림블 커넥트, 링크 공유를 클릭하면 링크가 생성되어 가지고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데모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스케치업 풀다운 메뉴에 파일, 트림블 커넥트, 링크 공유를 클릭하면 트림블 커넥트에 저장할 것인지 묻는 이제 대화창이 나타나고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서버 위치는 아시아 서버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을 클릭하고 목록 중에 새롭게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파일을 거기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툴바에 저렇게 업로드 진행 상황이 표시가 되면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 링크를 생성하는 대화창이 나타나고요. 링크를 복사해서 관계자들한테 바로 모델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화창이 스케치업 뷰어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델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뭐 치수 기능이라든가 카메라 기능, 그리고 태그 기능, 그리고 만약에 스케치업에서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셨으면 장면도 똑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라든가 줌 인, 아웃 모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어떤 모델의 정보들은 여기서 잘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링크를 공유를 한다는 것은 어떤 보안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안이 좀 중요시되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는 이렇게 뷰어만으로 관계자들한테 공유를 하셔가지고 어, 잘 활용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툴바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 파일 상태라던가 그리고 버전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무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아주 잘 추가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애드 로케이션 위치 추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위치 추가는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모델의 진북 방향과 위도 및 경도, 좌표에 맞춰 지형 이미지와 데이터를 쉽게 추가하고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그 아래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먼저 원점이 되는 위치를 지정하고 추가할 지도의 영역을 설정한 후에 최종적으로 지형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네, 스케치업을 실행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업 2024의 위치 추가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스케치업 2023 버전이랑 24 버전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리 위치 지정에 원점 핀 배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그 위치 추가 창에서 그 원점 핀이 화면 중앙에 저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뭐 화면을 이동하거나 줌을 인아웃 할 때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 점이 개선되어서 원점을 이동하지 않고 지도 영역을 더 넓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핀을 잡고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핀의 주황색으로 진북, 정북 방향이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사이트 컨텍스트 추가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핀 배치랑 마찬가지로
원점이 고정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기 어려웠고, 영역을 또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버전에서는 그 원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영역을 더욱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역의 꼭지점과 그 선을 잡아 늘리고 줄이면서 자유롭게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져오기 유형 옵션입니다. 지정한 영역에 2D 평면과 3D 메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메쉬의 밀도를 조정하는 도구가 새로 생겨서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세부 정보 수준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도 텍스처 매핑 및 이미지 개선입니다. 위성 이미지 또는 기본 거리 지도 중에 그 지도 텍스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이미지 해상도를 조정하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위치 및 필요한 이미지 품질에 따라서 빈과 디지털 글로브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모두 마쳤다면 그 부지 컨텍스트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쉬 밀도와 해상도 수준에 따라서 몇 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고요. 지형을 더 가져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닫기를 클릭하면 3D 메쉬와 위성 이미지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형 데이터를 추가로 가져오려면 위치 추가 아이콘에 클릭을 합니다. 그 위치 추가 창에 그 모델의 지리 위치가 저장이 되어 있고 기존에 캡처한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지형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영역 박스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에 지형을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창을 닫지 않고 더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세 번째 지형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온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캡처한 지형이 그 자동으로 태그 폴더에 저장이 돼서 색깔별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패드용 스케치업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능의 이름은 스캔 투 디자인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보시는 그 공간을 스케치업에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캔 투 디자인은 아이패드에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를 사용해서 공간을 스캔하고 스케치업 모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기능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 회사의 교육장 상비 씨를 스캔해 봤습니다. 스캔을 시작하기 전에 설정을 확인하는 거 좋습니다. 설정에 스캐너어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있고 캔버스와 룸 플랜이라는 두 가지 스캔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쉬를 켜거나 끌 수 있고 메쉬의 디테일 수준, 텍스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룸 플랜은 아이패드에 내장된 라이다 스캐닝 소프트웨어로 아이패드 기본 스캐닝 엔진을 사용하고요. 룸 플랜을 사용해 자동으로 형태를 생성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됐으면 메뉴에서
스캔 투 디자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고 바로 스캔을 진행하면 됩니다. 스캔은 한쪽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옆으로 이동하고 를 반복합니다. 벽을 색칠하는 것처럼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스캔을 하고요. 그 스캔한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계속 한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스캔 전에 그 밝은 조명을 켜놓고 이동 가능한 가구나 물체는 미리 옮겨서 공간과 표면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뒤나 테이블 아래 등 빠짐없이 스캔하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캔을 마쳤으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스캔 처리는 방 크기와 설정한 메쉬의 디테일 수준에 따라서 몇 분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아이패드에 스캔한 모델을 볼 수 있고 태그를 통해서 모델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태그와 태그 폴더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트림블 커넥트에 게시해서 데스크탑에서 같은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스크탑에서 파일을 열고 태그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메쉬 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쉬는 텍스처가 적용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메쉬 태그만 켠 상태에서 보기 탭에서 숨겨진 형상을 켜줍니다.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메쉬가 간단한 삼각형으로 구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재질을 끄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고요. 작은 디테일까지 스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룸 플랜을 살펴보겠습니다. 룸 플랜 태그를 켜보면 두께가 있는 벽과 바닥이 생성되었고 그 문 프레임이 설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태그별 색을 켜면 룸 플랜도 여러 부분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고 벽과 바닥, 문을 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스캔을 하고 자동으로 모델을 만들고 태그별로 정리까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용 스케치업을 새롭게
추가된 스캔 투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생성형 AI를 스케치업에 탑재해서 쉽게 명령어 입력만으로 다양한 컨셉 이미지를 만들거나 또는 스케치업 디퓨전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스케치업 익스텐션, 스케치업 디퓨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능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새 이제 너무 생성형 AI가 화두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스케치업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되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디퓨전은 스케치업 익스텐션 제품이에요. 그래서 풀다운 메뉴 확장에 익스텐션 웨어스를 클릭하셔가지고 검색 창에 스케치업 디퓨전 또는 디퓨전을 입력을 하셔가지고 검색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검색된 스케치업 디퓨전을 선택을 하시고 인스톨을 실행하면 스케치업 디퓨전이 아이콘과 함께 되게 쉽게 설치가 됩니다. 스케치업 디퓨전 대화창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똑같아요. 제일 위부터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명령어 입력창이 있고요. 그리고 스케치업 디퓨전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스타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선택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스타일 없음 저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아래 방향의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게 이제 짠 하고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바 같은 게 있는데 모델 형상을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프롬프트의 영향을 더 중요시할 것인지 이거를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의 영향을 좀 더 많이 주게 되면은 아마 지금 모델이랑 상관없이 되게 상상 속의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모델 형상을 준수하는 것을 이쪽 오른쪽으로 밀고 프롬프트의 영향을 이제 좌측으로 밀어버리면 이제 모델 형상에 관련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점이 되고 조금 실제적인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충족시키려고 하시면 다 오른쪽으로 미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 창에 명령어들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모델 형상 준수와 프롬프트의 영향 이런 것들 다 바로 조정하신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를 생성형 AI가 만들어줍니다. 새롭게.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일 밑에 쪽에 UI 창에 보시면 장면 추가 그리고 저장 버튼이 있는데 장면 추가는 이제 스케치업 2024에 실질적으로 장면이 추가가 됩니다. 저희 이제 장면 추가하는 것처럼 기능이 똑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이미지 파일로 로컬 PC에 저장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데모 영상을 보시면서 스케치업 디퓨전 설치 방법과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다운 메뉴 확장에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검색창에 스케치업 디퓨전 또는 이제 디퓨전을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스케치업 디퓨전을 클릭을 하시고 인스톨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아주 빠른 시간에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아이콘도 함께 짠 하고 나타납니다. 네,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스케치업 디퓨전 대화창이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 이제 설치했기 때문에 관련한 새로운 정보들 그런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케치업 디퓨전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델링한 객체를 이제 선택을 해도 되지만 사용을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3D 웨어하우스에서 모델을 가져다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이라고 입력해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고 파일로 한번 스케치업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이 가져와졌고요. 원점에 한번 배치를 한번 해봅니다.
우선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장면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장면을 하나 생성을 하나 해줍니다. 뷰를 이제 좋은 각도로 한번 잡으셔가지고 장면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생성형 AI는 다국어 지원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지원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명령어 입력창에 들어갈 내용을 한국어로 우선 그냥 제가 두서없이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건설 중인 아파트를 표현해 주세요. 타워 크레인과 펜스도 같이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공사장에 먼지가 나는 느낌으로 이미지를 디자인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가지고 갖다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셔가지고 프롬프트 창에 복사하시면 그리고 이제 모델 형상을 준수를 할 것인지 프롬프트에 영향을 좀 더 줄 것인지 네, 그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보면은 네, 프롬프트에 영향을 많이 줬더니 지금 현재 모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미지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델 형상을 좀 준수하고 네, 좀 네, 프롬프트의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좀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겠죠? 네,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너무 이제 사막 같은 느낌이 나니까 뭐 중간에 뭐 펜스라든지 뭐 공사장 트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치를 해달라. 제가 명령어를 다시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몇 개의 트럭들과 레미콘들이 음, 좀 나타났죠. 좀 허접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다 나오긴 힘들고요. 점점 퀄리티를 높여 나갈 수가 있어요. 요건 좀 괜찮죠, 모델이. 그래서 괜찮으시면 요거를 이제 장면에 추가를 하시던지 아니면 로컬에 이제 저장하셔가지고 이미지를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을 추가를 하시고 네,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장면 추가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모델링 또 추가를 하시고 싶으시면 뭐 회전하셔가지고 회전이나 이동하신 다음에 장면을 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지정된 위치로 또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해서 디퓨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모델을 하나 스케치업으로 하나 불러와 볼까요? 네, 이것도 3D 웨어하우스에서 간단하게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장면을 추가하기 위해서 구도를 일단 또 잡아야 되겠죠? 네, 장면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네, 스케치업 디퓨전을 실행하고 나서 검색 그 명령어 창에 명령을 한번 입력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요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케치업 디퓨전에서 제공하는 스타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걸 선택하셔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셔도 괜찮아요.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 형상을 준수할 것인지 프롬프트에 영향을 더 줄 것인지 이걸 바를 이렇게 세부하게 세밀하게 조정하셔가지고 네, 명령어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죠. 제가 이게 약간 어, 레드 톤으로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빨간색이 좀 붉은색 계통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괜찮으면 이제 장면 추가를 하나 해주시고요. 네, 저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옐로우 컬러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옐로우 컬러 톤으로 좀 해달라고 생성을 한번 해보면 바로 이제 그 노란색 계통의 옐로우 계통 톤으로 이렇게 맞춰서 또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네,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이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 이렇게 생성하셔가지고 톤 같은 거 확인하실 때 컨셉 이미지로 만드실 때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두운 조명 넣고 이제 블랙 컬러 톤으로 실내 디자인을 좀 해달라, 이미지를 생성을 해달라 제가 입력을 했더니 네, 이렇게 좀 다르게 해줬죠.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명령 입력만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건설 쪽에서도 쓰실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인테리어나 여러 분야에서 이 명령 입력만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초기 모델이나 아니면 컨셉 잡으실 때, 그리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뭐 어떤 발표나 제안을 하실 때, 자료로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기능 활용하실 때 중요한 점은 저 리프레시 버튼을 좀 누르셔가지고 어, 생성할 이미지를 여기에 이제 탑재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디퓨전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하나 연필 스케치 이런 느낌의 그런 제공하는 프롬프트를 하나 가져다가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성을 해보면 이것도 느낌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연필 스케치 느낌이 나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 기능은 IFC4 업데이트 기능인데요. 예전에 그 예전 버전하고는 다르게 스케치업 2024에서는 IFC 파일 가져오기 내보내기 기능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BIM 워크플로우에서의 효율이 아주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FC 파일 가져오기 할 때 그 옵션은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져오기에 IFC 파일을 선택을 하면 옵션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원점을 유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모델링 했던 그 원점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네, 조금 용량이 돼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죠. 지금 원점이 이제 모델의 가운데 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스케치업의 원점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모델링 할 때 원점을 잡아놓은 그대로 이제 모델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반면에 이제 원점 유지를 체크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케치업 기본적인 그런 기본 원점 있잖아요. 절대좌표로 모델이 들어오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저렇게 원점으로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IFC 파일 내보내기 할 경우에는 객체 속성 정보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셔가지고 공적 구성 요소에서 속성 값을 직접 입력할 하실 수도 있게끔 음,
2024에는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IFC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객체의 속성 정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보내기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내보내기 할 때 3D 모델에서 이제 그 IFC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네,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네, 이런 그 기능들이 내보내기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셀레이션, 바디, 네, 테셀레이션은 이제 메쉬로 이제 내보낼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스케치업에서도 IFC 파일 활용도가 굉장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스캔 에센셜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인 그라운드 메쉬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능 소개에 앞서 이 스캔 에센셜은 스케치업 스튜디오에만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스케치업 그 스튜디오를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캔 에센셜 그라운드 메쉬 기능은 지형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선택한 해상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라운드 메쉬로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그라운드 메쉬 도구는 지형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감지해서 메쉬를 만들어냅니다. 솔리드로 변환해서 자유롭게 편집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실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파일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파일이 가져와졌으면 그라운드 메쉬 생성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라운드 메쉬 창이 나타나고 그 창에서 메쉬 유형을 선택하고 이제 메쉬 셀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모두 마쳤으면 이제 메쉬 생성을 클릭을 합니다. 메쉬는 메쉬 셀 크기와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몇 분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메쉬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하거나 끄면 메쉬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메쉬의 그 일부 면만을 선택하고 디테일 추가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해상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셀 하나가 4등분이 되었고 디테일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리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제 메쉬를 솔리드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로 변환된 그라운드 메쉬를 솔리드 도구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도구 중에 빼기를 클릭하고 솔리드를 차례대로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솔리드가 편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스케치업 2024가 출시가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한 7가지 정도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추가된 기능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 뭐 좀 스킵하기도 하니까요. 이번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7가지의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